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요셉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말씀드리며 먼저 뭐라고 그랬죠? 요셉은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었고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고 또한 자신을 비우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수용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가 베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베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개처럼 벌어 뭐처럼 쓰라고 그랬죠? 정승처럼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승처럼이 막 자기 지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베풀며 그들을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아름답게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정승처럼 아름답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질타와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기근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 형들 이름을 알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요셉이 살아가는 형제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을 왔을 때 자신이 요셉임을 알려줍니다. 그때 형들은 어땠죠?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돕겠다. 그래 필요한 것들을 내가 모조리 공급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형제들을 용서하며 복수하지 않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권력과 권세를 가져서 그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셉의 베풀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진심으로 섬기고 베풀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닌데 왜 선진국의 재벌 가문들은 이 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기에 내가 그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기부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백신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일 싸게 팔렸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든 이유에는 이 영국의 명문 가문이 사회적인 공헌을 하기 위해서 이 옥스퍼드 대학과 이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가장 저렴하게 빨리 공급하자라는 취지로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이 백신을 만들고 유통하는 비용을 제외한 이 영업이익은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공개되고
싸게 공급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백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풀 줄 아는 것은 모두 다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투자의 기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도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이 죽기 전에 사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이 많은 금액을 벌써 기부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의 전문가인 조지 소로스도 연간 소득의 절반을 자선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일에 자신들의 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할 사람일까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오직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수도 없이 집안에 많은 차가 있고 많은 명품백 갖고 있고 막 돈 쌓아놓고 사는 게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섬기며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고 베푸는 것은 어느 순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려울 때부터, 내가 힘들 때부터 섬기고 베푸는 것이 훈련되어야지만 성공해서도 베풀 수 있지, 어려우니까 못하고 지금은 힘드니까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성공해서도 평생 베풀고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자의 성녀라고 불렸던 이 마더 테레사는 일평생을 인도의 캘거타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인도가 IT 강국이고 세계적인 부호들도 많이 있고요. 인도가 또 군사적으로도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인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국민들의 대다수 80~90%는요 극빈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상위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진짜 우리나라 재벌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호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한 80% 이상의 국민들은요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한 30~40%는요 정말 극빈층,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병원 한번 못 가고 그들 보면은요, 가서 보면 그냥 눈물 나서 못 볼 정도로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이 테레사 수녀는 평생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섬기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약 87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또 슈바이처 박사도 아프리카에서 병자들을 돌보며 90세까지 장수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베풀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헌금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그 성공을 오래 누릴 수 있는 비결도, 또한 성공하고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섬기고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항상 섬기고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지속적으로 안목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야 많은 것들이 선명하게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 진정으로 성공하기 원한다면 안목을 키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보면요, 문자가 쓸데없는 문자가요
하루에 보통 한 5건 정도 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오는 게 고객님 핸드폰 인터넷 약정 3년 되었습니다. 최대로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문자가 하루에 한 2건에 3건이 와요. 그리고 하루에 1건에 2건 오는 문자가 여의도 무슨 경제연구소, 무슨 서울의 경제연구소입니다라고 해서 주식 핫한 주식을 한 주간만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상위 종목 몇 개 해주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대박 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뉘앙스의 문자를 보내요.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그냥 혹하면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안목을 키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보면요, 정말 그렇게 돈이 되는 건요, 남한테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해서 그게 만약에 10%가 아니라 그 사람들 말대로 30%, 50%, 70%, 100% 이익을 남긴다고 하면 그거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러겠어요? 만약에 어디 투자해서 어디 땅을 사고 뭘 사서 수십 배의 이익을 남긴다면요, 이 달러 빚을 내서라도 할 거예요. 사채가 20%, 30%인데 그거 내도 50% 이상 남기고 남는 건데 그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목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시대를 보는 안목을 키웠고 백성 전체와 애굽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웠기에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총리가 돼서로 잘 다스렸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권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목을 키우려면 많은 경험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적어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중에 맥도날드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면은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교회 잘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가면요, 너무나 잘 대접해 주시죠. 간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맛있는 거 사주고 커피 사주고 가서 식당 가서 수저도 다 놔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가면요, 문전박대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집안에 분명히 있는데 집안에 핸드폰 소리 나는데 안 받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를요 2개, 3개를 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통신법이 바뀌어서 3개월의 이외인데 그때는 일주일 단위로 번호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 제 번호 하나는 그냥 두고, 하나는 투넘버 써서 하나는 일주일 단위로 바꾸고요. 하나는 또 공기계 폰 하나 가지고 이 번호 3개, 4개를 쓰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니다 보면 또 매일 하루에 한 가정 가는 게 아니라 이 장결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100명 단위로 되다 보니까 그분들 한 달 안에 한 번이라도 돌려면요, 정말 정신없이 돌거든요. 하루에 막 10집, 15집, 심할 때는 20집 정도 방문해야 되니까 중간중간 시간 날 때 그 밥을 먹을 때 가장 편한 게, 남자들 혼자 밥 잘 못 먹잖아요. 맥도날드에 가서 드라이브 스루에 차 갖고 들어가서 주문하고 거기서 이제 차 받아요. 주차장이나 공터나 아무데 길가에 세워놓고 한 10분이면 먹을 수 있으니까 갔다가 사 갖고 나와서 먹는데 20분도 안 걸리고 한 15분이면 먹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 먹으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좋아하는데 빨리빨리 나오고,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전에는 4,900원이면 한 끼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맥도날드가 어떻게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된지 아세요? 이 맥도날드가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됐냐면, 이 미국의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원래 밀크쉐이크 기계를 만들던 팔던 이 사장 겸 세일즈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가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작은 휴게소,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렸어요. 그래서 들려서 햄버거 가게니까 햄버거를 먹으려고 딱 기다리는데 1분도 안 돼서 햄버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자세히 봤더니 직원들이 깔끔하게 유니폼을 입고 있고, 또 햄버거가 그렇게 빨리 나가고 햄버거가 또 저렴했고, 또한 종이 박스, 그때는 쓰지 않는 이 종이 케이스를 써서 효율성과 이 설거지 거리를 줄임으로 인해서 일거리가 빨리 줄어들고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이 크록이 그걸 보고 이거 사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맥도날드 가게의 주인이었던 모리스와 리처드 맥도날드 형제에게, 사장님,
우리 동업합시다. 내가 이것을 좀 큰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형제가 맥도날드 형제가 아유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고 지금도 좋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안 할 거예요. 이래요. 그 레이 크록이 그러면 나에게 이 만들 수 있는 이 방법과 그리고 상호명과 이 시스템 그 전반적인 라이센스를 모조리 권한을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해요. 그러자 뭐 그래도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프랜차이즈가 없었던 시대니까 많지 않았으니까 이 맥도날드 형제가 레이 크록에게 $950 당시 돈으로 $950 지금 수천만 원이 안 하는 돈을 받고 그 권리를 팝니다. 그 맥도날드의 모든 운영권과 라이센스를 취득한 레이 크록이 그것을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이 세계적으로 널리 펼쳐서 지금은 약 전 세계 150개국인가요? 거기에 맥도날드가 있는 대기업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레이 크록의 안목과 그의 아이디어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본의 소니전자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지 아십니까? 그것도 아이디어와 안목의 결과였습니다. 이 소니는요 원래 이부키 마사루와 모리타 아키오가 공동 창업한 작은 전자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기업이었는데 이 거래처를 뚫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음악 애호가였던 이부키 마사루가 해외 출장을 가끔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몇 시간 동안 타고 가다 보니까 음악을 좋아했던 이 사람이 큰 이 휴대용 녹음기와 헤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옛날에 이만한 큰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는 게 여간 거치장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회사에 돌아와서 직원들에게 이 연기술팀에게 얘기해요. 야, 내가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녹음도 필요 없고 그냥 재생만 되는 조그만한 소형 재생기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럼 내가 여행 다닐 때 정말 편하고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말 들은 직원들이 이 심혈을 기울여 이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여 작은 휴대용 재생기를 만듭니다. 그 이부키 이 마사루는 그것을 가지고 여행 일을 다닐 때 해외 출장을 다닐 때 편하게 써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이 공동 창업자였던 이 모리타 아키오가 이거 사업 아이템으로 좋겠는데 이거 팔면 뭔가 되겠는데 하는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 직원들에게 야 재생만 되지 않고 녹음도 되고 작은 헤드폰 이만한 헤드셋이 아니라 소형 헤드폰을 같이 탑재한 기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워크맨입니다. 그 워크맨을 시초로 해서 소니전자는 세계적인 전자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공하는데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민갑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좋은 아이디어 자기가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방법이 떠올랐고 그것을 통하여 대박을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특별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뭘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아이디어가 생기는 법이에요. 여러분 궁죽통이라고 궁하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목을 키우고 내가 필요에 따라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바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지속적으로 안목을 키우고 이런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김으로 인하여 성공의 기초를 다질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좋은 인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혼자 잘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맥을 그가 열심히 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좋은 인맥을 쌓는 것이 최고의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체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환경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바로왕의 꿈을 해결할 수 있었죠? 바로 요셉을 바로왕에게 천거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있던 감옥 동기생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일로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만약에 요셉이 에이 저놈도 나랑 똑같은 놈이요, 감옥에 있다 별 볼 일 없다라고 그냥 대우했다면 요셉은 절대 바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고 그 사람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가 요셉을 기억해내고 왕에게 천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의 현재만 보고 무시하고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소중히 여기고 깊이 있게 사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부터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그들을 통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사귈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야가 빠지고 부정직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사귀면요 꼭 그런 사람들만 옆에 꼬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과 사귀면요 우리의 삶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좋은 점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과 꿈이 있는 그러한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강남은 좋은 데인데 지금 강남은 친구 따라 우리 아이들이 강남 가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 따라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년 전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 이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재산의 비율이 금융자산이 10%가 안 되니까 10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10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볼 때 부자의 기준은 적어도 109억, 약 110억 이상이 돼야 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53%가 이러한 재산을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맥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맥 중에서도 특히 대학교 동창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기에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것들을 위하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자녀의 성공 요소로 3가지를 뽑았는데, 여러분들 잘 농담으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아이들에게 어떤 게 좋은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군산에 왔을 때 어느 학교가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좋은지 어느 학교가 가까운지 모르니까 동서남북 지리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부터 해서 학교를 하나하나 찍어갖고요,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찍고서 가봤어요. 이 통학시킬 수 있는 거리가 되나, 어디를 갈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지리를 모르니까요 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디가 가까운지, 동서남북 어디가 가까운지를 모르니까 막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정보력이 있을 때 그런 학교 가는 것부터 해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부모의 재력이라고 했는데,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 조부모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아이들 키우는데 후원해주면 더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의 재력이 필요했다고 하고, 아빠의 무관심이 이 3번째 요인이었다고 해요. 저도 저희 아내랑 사모랑 가끔씩 싫은 소리 하는 게, 저는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이 공고 가도 괜찮고 네 인생 네 거니까 공고를 가든 공장에 취직하든 뭘 하든 네 인생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난 네 막노동하고 살아도 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인생 네 거지 내 인생 네 인생 내 거 아니다. 나도 내 부모 원하는 대로 안 살았고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내가 너한테 뭐 그렇게 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너도 너 인생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가끔씩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막 딴짓하고 놀 때 보면요, 저희 아내는 막 닥달을 해요. 그럼 저는 가끔씩 그래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학원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차라리 학원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이 학원 선생이 나와서 서울의 큰 학원 원장이 나와서 얘기한 건데, 학원 다니는 아이들 90%는요 학원 원장, 학원 선생 밥벌이 해주러 다니는 거예요. 음, 학원 다닌다고 별로 성적 향상이 되지 않아요. 죽어라 내가 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로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좋은 데 가지 않으면요 뭐 그것이 별로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 다 뭐 스카이 연고대를 바라보지만 뭐 그렇지 않잖아요. 인서울도 가기 힘들게 현실이고 인서울 가서도 이 성공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저는 그래요.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너 학원 갈 거 모아갖고 내가 너 학원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해서 지지한 데 가고 쓸데없는 과 가고 쓸데없이 해서 시간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공장을 다니든지 공무원 준비라든지 난 너 고등학교 안 가고 이 뭐죠 검정고시 봐도 상관없다.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 너 갈 때 차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그게 더 유익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혼란을 뭐 겪겠죠. 그래서 부모 아빠는 때로는 무관심한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이 현실적이다 보니까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조금은 이 내려놓게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정보력과 조부모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이런 것이 나왔냐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 교육이 가장 큰 성공의 지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계층 간 이동이 조금 더 점점 줄어드는 시대인데 예전에는 고시 이 3대가 있었잖아요. 사시행시 외시.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 시험만 합격하면 집안이 없든 뭐 가난하든 뭐 어떻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행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갑자기 5급, 4급, 5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사시도 지금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이 로스쿨 나와야 되는데 이 로스쿨은요 1년에 최하 뭐 1,00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리고 뭐 좋은 데 같은 데 1년에 3천에서 5천 든다고 하니 애지간한 사람은 뒷바라지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걸 다닌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점점 그러한 사이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육한 일에, 이 인맥을 쌓는 일에, 그리고 삶을 넓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네 번째 요인은 그가 지속적으로 실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끊임없이 실력을 쌓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력이 없다면 그 자리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를 뽑을 때 신중해야 되고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국가를 보면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어떻죠? 장관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을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5년 10년 그냥 버리게 됩니다. 더 어렵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경제가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전두환 씨는 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사람을 보는 눈과 그 제대로 된 사람을 밀어주는 그러한 이 추진력은 있었어요.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이 경제적인 부분이 막 성장했던 게 과도기에도 있었고 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눈을 갖고 안목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적재 요소에 배치했고 또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대통령까지 이 경제가 괜찮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은 뭐 물이잖아요. 물 농담으로 그냥 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물 뭐라고 하잖아요. 그 양반은
이 안목이 없었고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 아니면 이 자신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막 기용하다 보니까 경제부터 해서 완전히 파탄나게 됐고, 그래서 그 망한 5년 때문에 다음 경제가 우리나라가 조금 안 좋은 길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고 안목이 있는 사람을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력을 키우려면 무엇보다도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 언제든지 무엇인지 배우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안 좋은 데서는 저렇게 하면 망한다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좋은 데서는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나를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력을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경험을 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경험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배우고 자기의 실력을 쌓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쌓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춘 사람과 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목이 넓어지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독서를 해야 하고 인생의 좋은 멘토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내 것만 갖고 있다 보면 그것은 사상노객에 불과하고 언젠가 미천이 바닥나고 그러다 보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안목을 키우고 끊임없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며 좋은 인맥을 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실력을 쌓아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며 요셉처럼 그 성공한 것을 누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